안녕하세요. 나눔과 나눔의 그루잠입니다. 나눔과 나눔은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고요. 2011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기피하는, 흔히 얘기하는 무연고 사망자 분들의 장례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장례 상담을 맡아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연고 사망자란 도대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공영장례란 무엇인지, 나눔과 나눔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 대신 장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 주실 저희 나눔과 나눔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바람 모퉁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과 나눔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람 모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기사를 계속 쭉 보다 보면 도대체 무연고 사망자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게 고독사랑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한 개념인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흔히 장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장사법 제12조를 보면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무연고 사망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보건복지부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을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경우를 무연고 사망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없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위임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인데,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연고자가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아이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많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가족들이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사람을 연고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연고자가 그렇죠.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면 연고자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 개념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연고자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발견될 당시는 백골로 발견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고인의 신원이 찾을 수 없으니 연고자,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망자를 또한 무연고 사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을 위임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럼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무연고하면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이렇게 연고자, 다시 말해 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사정, 신체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국가에 사망자의 시신을 위임하는 경우와, 또한 연고자에게 시신 인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기피하는 경우를 무연고 사망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실제 무연고 사망자의 약 70% 정도는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이 위임하거나 또는 기피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무연고 사망자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닥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야기를 더 끌고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연고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거든요. 이 연고자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이제 연고자 하면 흔히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은 조카도 가족이고 삼촌도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의된 연고자의 범위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결혼했다는 배우자가 있겠죠. 그 배우자가 첫 번째 연고자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 이외의 직계 비속, 다시 말하면 손자 손녀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부모 이외의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형제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카,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짝 흠칫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서 제가 사랑하는 제 조카에게 유산을 상속해주고 그럼 그 조카가 제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법률에 따르면 조카는 제 가족이 아닌 거네요. 물론 가족일 수는 있지만 장례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법률적으로 없게 되는 거죠. 흔히들 사랑하는 조카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약속을 하고 또한 내 장례를 치러주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어떤 유대관계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장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제급여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는 어떠한 사회복지 제도도 없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 관계와 그리고 또 하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고 계속해서 더 앞으로 쉬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계신데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일단은 10년 전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약 3,600명 정도의 무연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요. 서울만 해도 이 작년에 856명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665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에 거의 200명 이상씩의 무연고 사망자가 서울에서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숫자와 더불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특정 연령대 분들이 무연고 사망자로 많이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무연고 사망자의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사실 0살부터 해서 100세 넘은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대는 현재는 70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가장 많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무연고 사망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비에 있습니다.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남녀의 비율이 약 8대2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연고 사망자는 남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적정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다시 말하면 고시원, 여관 뭐 이런 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한 30% 정도가 되고요.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약 30% 정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이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서울시 공영장례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 조카가 장례를 치를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이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